이번 시간에는 구절의 라플라스 변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ft라고 부를게요. 뭐 yx여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으면 그 함수를 다른 함수로 변환시켜주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를 그냥 편의상 대문자 f라고 부르고, 이제 변수가 달라지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함수에 p를 이용한 지수 함수를 곱해서 다 적분한,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이때 라플라스 변환에 사용되는 이 p라는 변수는 일반적으로 복소수까지 다 이제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실수를 다루는데 실수일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이런 변환의 구조를 보면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적절하게 뭘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변화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것을 적분 변환이라고 불러요. 적분 변환의 일종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 변환은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적분 변환의 또 다른 예가 다름 아닌 푸리에 변환이었잖아요. 푸리에 변환은 원래 함수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곱해서 전 구간 마이너스 0에서 플러스 0 무한대까지 곱하는 그런 변환이었죠. 자, 푸리에 변환은 어떤 그 변환을 하면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 수 있냐면 그 함수의 주기성을 공부할 수가 있었죠. f 오메가라고 하면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인 그 성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음향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 하모니 오실레이터, 레저넌스나 이런 걸 풀 때도 이제 그 성질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죠. 주기성,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주기성을 찾아내는 그런 건데, 그렇다면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냐? 이제 그걸 한번 대강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어떤 함수 ft가 아무렇게나 막 생겼다고 이렇게 칩시다. 이게 ft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가 지수 함수를 곱하는 거죠. exponential minus pt.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실수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0이다. 자, 이게 p가 0인 거죠. p가 0인 거고, 그럼 함수에다가 p가 0인 걸 지수 함수를 곱하면 얘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함수 ft의 전체 평균을 의미하고 있네요. t가 0서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평균. p가 0이다 그러면은 이 함수의 전체적인 평균 성질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p가 이제 조금 커져 봅시다. 그럼 지수 함수는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죠. 이렇게 감소해서 0으로 점점 감소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p1, p2, p3 점점 p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점점 커질수록 내가 곱하는 지수 함수가 t가 0 근처에서만 작용을 하고 있네요. t가 굉장히 커지면 지수 함수는 이제 거의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가 커진다는 얘기는 내가 함수 ft의 성질 중에서 원점 근처의 성질을 잘 반영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p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p가 음수는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죠. 이렇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p1 다시 p2 다시 p3 다시 이렇게 해보면 p가 음수 쪽으로 점점 더 작아지면, 그러니까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면은 시간이 무한대 쪽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샘플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p를 조정하면서 t가 0 근처의 성질 혹은 t가 무한대 근처의 성질을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혹은 좁혀가면서 그 영역의 성질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그 샘플링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적분 변화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푸리에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자, 요 개념 이게 그냥 정의고요. 그래서 간단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ft다. ft가 1이다. 상수함수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고전에 이 노테이션을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라플라스 변화는 함수를 다른 함수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얘는 함수의 함수야. 함수를 나한테 가져다 주면 다른 함수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기 이제 함수 노테이션처럼 라플라스 함수를 다른 함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흔히 써요. 자, 그래서 이제 L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화살표로 썼다 그러면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럼 이제 상수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건 적분할 줄 아는 거네요. 얘는 마이너스 p분의 1 익스포넨셜 여기다 이제 시간에다 0 무한대에서 0을 대입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대를 대입하면 0이죠. 이 지수함수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1 해서 얘는 p분의 1이 되는데 자, t에다 무한대 1을 대입했을 때 저 지수함수가 0이 된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만 그렇게 돼요? p의 실수 파트가 0보다 클 때만 되는 거죠. p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요. 익스포넨셜 t인데 거기다 t에다 무한대 대입하면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모든 p에서 가능하지 않고 지금 여기 보시는 예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p 구간에서만 이제 정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발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p가 0일 때 발산하죠. p가 0일 때 발산하고 p가 음수면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이제 이 함수를 한번 변환해 봅시다. 그러면은 fp는 자 이제 첫 번째 예를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거는 금방 여러분들이 눈으로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위에 1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지수함수 두 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중간 단계를 쓰지 않더라도 얘는 p 더하기 a분의 1이 되겠구나. 단 p 더하기 a의 실수부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라플라스 함수는 지수함수를 유리함수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그젬플이에요. 기본적인 이그젬플이고, 요것은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라플라스 변화는 적분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 있죠. 이제 이 적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적분은 선형성을 갖고 있어요. 선형성, linearity. linearity라는 건 뭐냐면은 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얘는 선형작용이에요. 선형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선형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를 더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쟤를 저 적분식에다 대입해보면 적분이 선형작용이기 때문에 걔는 그냥 각각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합해도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 내가 상수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 그러면 내가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나중에 상수배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덧셈과 상수곱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션의 항상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 리니어리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예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exponential 마이너스 IA, 플러스 IAT. 자, 왜 이 지수함수 위에 i를 갖다 썼냐면, 내가 지금 삼각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유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선 이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얘는 지수함수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p-iA분의 1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이제 직접 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죠. p 빼기 i의 실수 파트는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암묵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p 더하기 iA를 곱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p 플러스 iA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그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얼마고 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수 파트, 허수 파트 하면 될 것 같지만, 이제 여기서 내가 A라고 하는 것이 실수다라는 조건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요것을 한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그냥 P 더하기 I분의 1이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사인 AT는 요거 더하기 요거의 반이죠. 그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는 거야. 선형성을 이용하는 거죠. 얘는 P제곱, 자, 이렇게 되고, 재밌는 것은 이것은 P가, 그러니까 A가 실수거나 복소수거나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in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둘을 차이를 구한 다음에 2i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제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성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내가 연산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잖아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지수함수로 바꿔놓으면 항상 계산이 쉽게 돼요. 이제 또 선형성이 이제 위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t 곱하기 코사인 AT. 자,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원래 라플라스 거기에 대입을 하면 이제 적분이 복잡해지죠. 부분 적분 열심히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얘는 한번 보세요. 자, 요 함수가 있는데, 자, 요 함수는 내가 sin AT라는 함수를 A로 편미분하면 T 곱하기 코사인 AT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은 T에 대한 적분이고, 여기 사용된 요 편미분은 A에 대한 편미분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적분과 아무 상관없는 미분 작용이에요. 그럼 또 역시 미분과 적분의 선형성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선형작용은 순서를 막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는 적분의 선형성, 미분의 선형성을 이용을 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빼는 거잖아. 차이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A 값이 조금 변했는데 조금 변한 A 값에 대해서 차이를 계산해서 그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형성에서 합과차의 라플라스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한 다음에 합과차를 계산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요 차를 계산하라. 그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단 요 미분이 t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죠? 따라서 이건 뭐 이제 답을 알고 있는 거니까 사인의 라플라스 변화는 요거고, 그럼 이제 뭐 미분하면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t 곱하기 sin at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우리가 이제 다음 섹션에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할 때 이제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미분 방정식을 풀이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교과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풀이의 변환도 풀이의 변환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도움이 됐었죠. 레저넌스 같은 거 할 때 이미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라플라스 변환이 풀이의 변환하고 이제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풀이의 변환은 역변환을 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내가 풀이의 변환도 할 수 있고 역변환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라플라스 변환은 어떤 함수 ft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이 ft가 있다.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내가 나한테 fp가 주어졌는데 얘는 누구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될까? 그걸 이제 역변환이니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역함수 표시하듯이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라플라스 변환은 이제 요것이 역변환을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역변환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수리물리 2를 배울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역변환 계산하는 것을 이제 배우실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실제 이제 이쪽 정변환과 역변환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선 역변환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과서 이제 뒷페이지 이 챕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여러 함수의 이제 라플라스 변환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세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서 내가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좀 전에 소개해드렸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고, 뭐 이제 이런 것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쭉 여기 나온 걸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대략 이런 것들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것에 역변환을 하라 그러면 이 테이블을 보고 만약에 이것에 역변환을 할 필요성이 있어. 그럼 이 표를 보고 얘는 요게 역변환이구나. 그것을 이 표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표에서 찾아내. 아직 이제 이걸 계산으로 하는 방법은 나중에 수리물리 2에서 배운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냥 이 표를 통해서 역변환을 찾아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마지막에 나오는 좀 전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표에 라플라스 변환의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수학적인 성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걔네들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ft라는 함수가 있고 이 ft라는 함수의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대문자 p다. 이제 요걸 약속을 하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소문자가 원래 함수고 대문자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고 라플라스 변환 파라미터는 이제 p고 원래 함수는
변수를 그냥 t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이제 shifting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함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얘가 이제 그리스 문자 세타의 대문자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헤비사이드, 사람 이름이에요. 헤비사이드 펑션 혹은 헤비사이드의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는 그 괄호석이 0 이상이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0인 이제 그런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t가 a보다 크면 1이고 t가 a보다 작으면은 이제 0이 되는 이제 그런 함수예요. 뭐 디락 델타 펑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수학적으로 유용한 몇 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예요.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 우리가 뭐보다 크면 1이고 뭐보다 작으면 0이다. 이거 말로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수학적인 노테이션으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선 얘의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이제 잘 모를 때는 항상 이제 데피니션에서 출발하면 돼.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었잖아요. 라플라스 변환이었고, 그러면 이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 속성에 의해서 얘는 0부터 a까지는 적분할 필요가 없고요. a부터 물론 a가 양수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필요해. a는 양수다. 자, 그러면 이제 쟤는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p분의 1의 엑스포넨셜, 그러니까 얘는 이제 p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p a가 되겠네요.